자, 여러분들 L에서는 조동사 have pp를 정리해 드리는데요. 자, 조동사 have pp는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여러분들께 조동사는 추측의 뜻과 그 외적인 뜻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동사 have pp 역시도요. 추측의 뜻과 그 외적인 뜻으로 나누어서 접근하시는 게 효율적인데, 자,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데 조동사 have pp는 주로 추측의 뜻으로 많이 쓰여요. 자, 그렇다면은 추측 말고 그 외적인 의미로도 잘 쓰이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 pseudo FPP라는 게 있는데, 자, 이 pseudo FPP는요 추측의 의미 말고 그 외적인 뜻으로도 잘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독해하실 때에 pseudo FPP를 만나시면 이게 그 외적인 뜻인지 추측의 뜻인지를 그 외적인 뜻과 추측의 뜻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나머지 조동사 have pp는 나머지 조동사 have 나머지 조동사 주로 추측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pseudo have pp는 추측의 뜻보다는 세모만 해주시고요. 자, pseudo have pp는 추측의 뜻보다는 그 외적인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표시해 놓으세요. 자, 조동사 have pp 중에서 먼저 should have pp를 배워보면요. 자, 여러분들 일단 should는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과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 있지요. 자, 그러므로 이 should have pp는요 해야 한다라는 뜻의 과거로서 했어야 했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 뜻의 과거로서 뭐뭐였을 것이다 라는 뜻이 이 should have pp에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데요. 자, 했어야 했다 라는 뜻은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만 써요. 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 자, 그래서 이 should have pp가 이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요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뭐 아쉬움이랄까, 후회 또는 뭐 질책 이런 것들이 느껴지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16번의 1번 문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나는 그의 충고를, 자, 뭐뭐 했어야 했다. 그의 충고를 나는 들었어야 했다. 인데, 자, 들었어야 했는데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자, 그리고 만약에 I 대신 you로서 말하는 경우에는 너는 그의 충고를 들었어야 했다. 자, 이런 경우에 너에게 좀 질책하는 그런 느낌도 느껴지지 않나요? 물론 뭐 후회나 아쉬움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자, 그리고 2번 문장 해석해 보면 그는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도착했을 것이다. 자, 도착했을 것이다. 과거에 이미 도착했을 거라는 과거 추측이 느껴지고 있지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2번보단 1번의 뜻으로, 자, 그러니까 뭐뭐였을 것이다 보단 뭐뭐 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라는 뜻으로 이 should have pp는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must have pp.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과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조동사 have pp 중에서 should have pp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동사 have pp는 추측의 뜻으로만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must는 해야 한다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이 있지만 이거의 과거 뜻은 없어요. must have pp에는 이거의 과거 뜻은 없고 추측의 과거 뜻으로서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라는 뜻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암기가 쉽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자, 4번의 캔낫 해브 PP를 보시면 여러분들 캔낫은 뭐 할 수 없다라는 뜻과 뭐 일리 없다란 강한 부정적인 추측을 하는 뜻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캔낫 해브 PP 역시도 이거의 과거 뜻은 없고 추측의 과거 뜻으로서 뭐였을 리가 없어 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would는 뭐뭐일 것이다. would have PP 뭐뭐였을 것이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could나 또 might나 may가요. could, might, may가 뭐뭐일 수 있어, 뭐뭐일지 몰라라는 약한 추측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could have PP, 자, 그리고 may have PP, might have PP는 뭐뭐였을 수 있잖아, 뭐뭐였을지도 모르잖아 라는 정도의 이 과거 추측, 그런데 약한 과거 추측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6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6번 쪽에서 약간 심화 학습을 해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이거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 뜻은 뭐뭐 할 수도 있었다라는 뜻은 1번 예문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뜻은요 2번에서 4번 예문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수업해 드릴 때 뭐 get down, I could kill you 이런 식으로 뭐 우선순위가 높은 뜻은 아니지만 이 could에는 내가 맘만 먹으면 뭐뭐 할 수도 있어 라는 뜻이 있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could have pp가 이거의 과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내가 맘만 먹으면 그거 할 수 있었어 라는 뜻이 이 could have pp에 있거든요. 자, 그것을 느껴볼 수 있는 예문이 1번인데, 나 진짜 피곤했어. 그래서 내가 맘만 먹으면 일주일 동안 잘 수도 있었어, 뭐뭐 할 수도 있었어, 잘 수도 있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요 어떤 과거에 대한 추측이 느껴진다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맘만 먹으면 뭘 할 수도 있었어 라는 느낌이 느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을 읽어보시면 어떤 과거를 추측하는 느낌 이런 게 느껴지실 텐데, 자,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추측이죠.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 그녀는 버스 안에다가 그녀의 우산을 두고 내렸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죠. 이것도 어떤 그 우산이 현재 없는데 우산이 어디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과거에 버스에다가 놓고 내렸을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과거 추측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느껴보셔야 할 게,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자, 여러분 우리 일단 선생님이 뭐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했던 뭐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걸 잠깐 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여러분들 추측을 할 때 could라는 것이 긍정일 땐 약하지만 부정일 땐 세졌어요. 마찬가지로 이 could have pp도요 긍정일 땐 그 추측의 정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뭐뭐였을 수도 있겠다, 뭐뭐였을지도 모르잖아. 자, 버스에다가 우산을 두고 내렸을 수도 있지, 그쵸? 뭐 우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막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버스에 놓고 내렸을 수도 있겠다는 식으로 약하게 추측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could have pp에서는 약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could have pp의 부정인 could not have pp는요, 선생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기가 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센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아요. 사실 뭐 이런 것까지 꼭 못 챙겨 가시더라도 어떤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오류가 생기진 않겠지만, 자,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거다라고 그 과거 상황을 추측하는 건데요. 이거는요, 이 도움이 없었으면 내가 못 풀었을 수도 있겠지라는 식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식으로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거야, 풀었을 리가 없어,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센 느낌을 받으시는 게 올바르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필기해보세요. 자,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문제를 풀지 못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 가능성을 높게 봄. 자, 그리고 그녀가 버스에다가 우산을 놓고 내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 거예요.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음.
자, 여러분들 필기 하셨죠? 자, 그리고 7번에서도 약간 심화 학습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메이와 마이트 둘 다 현재 상황을 추측하죠. 그래서 일 수 있어, 일지 몰라 그런 뜻이고, 메이 FPP와 마이트 FPP 둘 다 과거 상황을 추측해요. 그래서 였을 수 있어, 였을지 몰라 이런 뜻인데, 자, 우리 문장 해석 한번 해보죠. 엑서사이즈 22의 1번, 2번을 보시면요. 그녀가 늦네, 그녀가 지각이네. 근데 왜 지각일까? 그녀는 버스를 놓쳤을 수도 있겠다. 놓쳤는지도 모르겠다. 자,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요. 약한 추측이에요. 그녀가 지각을 했으니까 왜 지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한 30분 전쯤에 원래는 버스를 탔어야 됐는데 그녀가 버스를 놓쳤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추측을 해 본 건데요. 자, 여러분들 또 3번 문장도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자, 나에게 스플릿 인 하프는 반으로 쪼개진이거든요. 나에게 반으로 쪼개진 내 헬멧을 보여주면서 간호사가 말했다. 저게 네 머리였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준 건데요. 자, 여러분들 3번 문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뭐 나란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와서 이제 이 나란 사람이 뭐 깨어났나 보죠. 자, 그랬을 때 저쪽에 있는 이렇게 뭐 헬멧을 반으로 쪼개진 헬멧을 보여주면서 어휴, 헬멧을 쓰셨기에 망정이지. 헬멧을 안 썼으면 저 헬멧이 지금 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당신 머리가 저렇게 됐을 수도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과거 추측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께 심화 학습 차원에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문장에서는요, 1, 2번 문장에서는요, 자, 그녀가 버스를 놓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이 뭔지 모르면서 추측을 한 거예요. 자, 사실이 뭔지 모르면서 추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보셨겠지만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니까 느껴지시긴 하시죠? 그녀가 늦네? 그녀가 버스를 놓쳤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은요. 사실이 뭔지 모르고 추측을 한 거예요. 버스를 뭐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이 뭔지 모르면서 추측을 한 건데, 자, 이번에 이 간호사의 발언을 보면요. 저것이 네 머리가 됐을 수도 있어 라는 뜻은요. 이 간호사는 사실이 뭔지는 알아요. 사실은 뭐냐면 어쨌거나 깨진 건 헬멧이지 이 사람 머리는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의 진실 사실이란 건 헬멧이 깨졌다는 게 사실인 거지 이 사람 머리는 안 깨졌거든요.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이 간호사의 추측은요. 자, 사실이 뭔지는 알지만 한번 사실과 반대로 추측을 해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차이점 느껴지시죠? 뭐 물론 아주 깊이 있게 다가가지 않으려면 그냥 해석만 뭐 버스를 놓쳤을 수도 있다. 이게 네 머리가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만 하시면 되긴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더 깊이 있게 다가가려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추측을 할 때 사실이 뭔지 모르면서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을 알긴 알지만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조동사 관련된 유용한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헤드베러인데요. 헤드베러는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에요. 자, 헤드베러 관련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 자, 여러분 이 표현이요. 오로지 헤드베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헤즈베러라든가 또는 뭐 헤브베러라든가 하는 거는 이런 표현은 없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가끔씩 헤드베러가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걸 설명드리면 혹시 이런 표현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은 아예 없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헤드베러 원형했을 때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니까는 이걸 정중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상대방한테 뭘 제안한다거나 추천한다거나 할 때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좀 정중하게 들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헤드베러라는 표현을 좀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헤드베러는요 남발해선 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헤드베러는요 이거 하는 게 나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 라고 이 경고하는 느낌이 담겨 있어요, 이 표현에는요. 자, 그래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이 헤드베러를 주로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인데요. 의사가 환자들에게, 자, 환자 당신 환자가 되겠죠. 당신 이 약 먹고서 주말에 좀 쉬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안 그러면 병이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이거 하는 게 나은데 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좀 경고성의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물론 뭐 이제 그 두 사람 사이가 편하거나 친한 사이거나 아니면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는 그냥 뭐 써도 괜찮은 무방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격식을 차릴 때에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may well을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 may well은요, 조심할 게 앞서서 배우셨던 may as well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may well과 may as well이 다르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물론 그냥 외우시면 그만이긴 한데, 요 괄호 안에 적혀있는 건 선생님이 왜 적어드렸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 may well을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may라는 것이 허락의 뜻으로서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락의 뜻으로서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이 있고, 또 추측의 뜻으로서 뭐뭐일 수 있어, 뭐뭐일지 몰라, 이런 뜻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well이 뭐냐면요, 이 well에 뭐 물론 잘 이런 뜻이 있지만 이 well에 충분이란 뜻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may well이란 표현은요, 그냥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 may라는 표현하고 충분이란 뜻의 well이 만나서 만들어진 게 may well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건 쉽죠. 그냥 뭐뭐일 수 있다라는 거에다가 충분히만 딱 더해놓은 거니까 충분히 뭐뭐일 수 있다라는 건 외우시기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may로 추측하는 것보다 may well로 추측하는 경우가 약간 더 어떤 확신의 정도가 조금은 세질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께서는 may well이라는 것이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이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락의 의미가 강조되다 보면 이런 뜻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 두 사람이 뭐 싸웠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낼만해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자, 야, 너 화내도 좋다, 화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 친구한테 뭐 공감해 주면서 뭐 약간 허락해 주면서, 야, 너 화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를 붙여가지고, 야, 너 충분히 화내도 좋다, 충분히 화내도 좋다, 자, 뭐뭐 해도 좋은데 충분히 뭐뭐 해도 좋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면요, 충분히 뭐뭐 해도 좋을 정도란 얘기는, 야, 네가 충분히 화내도 좋다, 이 얘기면요, 네가 화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사람 행위의 어떤 당연성을, 당연함을 인정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발전해 간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화내도 좋다야. 거기에다가 왜를 더해서, 야, 너 충분히 다시, 너 충분히 화내도 좋다. 이것은 결국, 야, 네가 화내는 게 당연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이 may well이 가진 이런 뜻도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4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뜻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제가 밀고 있는 뜻은 이쪽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자, cannot help ing,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된 거예요. cannot help but 원형도 괜찮고, cannot choose but 원형도 괜찮고, 그리고 help나 choose 둘 다 안 쓰고 그냥 cannot but 원형도 괜찮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이러한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참고서에 많이 나오는 의미고요. 이쪽이 제가 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6번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을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또 예전에 영어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께서는 이 used하고 would를 비교해 놓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뭐, 둘 중에 어떤 것은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고, 또 둘 중에 어떤 것은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대부분이었고, 요새도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규칙이고,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불규칙인지, 이런 기준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한 건데, 어떤 과거 어떤 습관에 있어서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쉽게 따질 수가 없는 건데 이 표현 자체가 불규칙과 규칙으로 나뉘어 있다는 게 좀 우습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건 없고 사실은 진짜는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들 used, would 둘 다 그냥 뭐뭐 하곤 했었다, 뭐뭐 했었다는 뜻으로 그냥 과거의 습관적 동작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구분 없이. 자, 그리고 차이점을 굳이 한번 언급해 보자면 진짜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차이점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 used의 경우에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would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동사와 함께 뭐뭐였었어, 뭐뭐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 이 used 뿐이다 라는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used to be만이 뭐뭐였었어, 뭐뭐가 있었어, 있었어 라기보다 뭐뭐였었다, 뭐뭐였었다, 또 뭐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자, 비동사와 함께 뭐뭐였었어, 뭐뭐가 였었다, 뭐뭐가 있었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건 used 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동사하고 만나서 뭐뭐였었다, 뭐뭐가 있었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건 이 used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이 자,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나는 산을 오르곤 했었어 또는 올랐었어 이런 거는 뭐 과거에 산을 올랐다는 동작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would 쓰셔도 되고 used 쓰셔도 되고 그래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lose my temper라는 게 화를 내다라는 뜻인데 화를 냈었어, 화를 내곤 했었어 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도 화를 내는 거 뭐 또 동작이니까 used를 쓰거나 would를 쓰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여러분들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3번 문제를 좀 더 정확한 문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끝에쯤에다가 뭐 3 years ago 같은 거 하나 써놓죠. 자, 여러분들 필기 한번 해보세요. 이 끝에다가 3 years ago 같은 걸 좀 써놔야 문제가 좀 더 정확해질 것 같은데 자, 3년 전에는 오래된 피자 가게가 있었어 이런 내용이죠. 자, 과거의 상태, 과거에는 있었어 이런 걸 영작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would는 그렇게 쓰지 못하므로 used to be가 되게끔 답으로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은 used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필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이 있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런 표현은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자, 대열 우드비란 표현이 만들어지면 이때에는 이 우드를 추측의 우드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과거 습관 우드 그런 게 아니라 추측의 우드로 보게 되어서 대열 우드비 명사하면 명사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이 되고요. 예문 한 개 적어 드리자면 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뭐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친구한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There would be another chance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used to be는
뭐뭐가 있었다 또는 뭐뭐였었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would be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used와 would의 차이점이고요. 자,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used는 would에 비해서 used는 과거엔 그랬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게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못 알려진 것처럼 어떤 규칙, 불규칙 이런 차이가 아니라 would와 used 사이에는 자, 요것과 요것 이런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는 게 진짜고요. 자, 이번에 배우실 것은 조동사의 어떤 세세한 의미 구분이라서 굉장히 어떤 깊은 내용이라고나 할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그렇군 하실 것 같고요.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의무를 나타내는 거,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여러 개가 있었죠. 자, must가 있었고, 선생님이 must는 have to와 거의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must하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의무를 나타내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should도 물론 의무를 나타내긴 하지만, 이 should는요, 의무보다는 어떤 의무도 물론 나타내긴 하지만 추천하거나 조언하는 의미로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should가 포함된 예문들을 읽어보시면 그 어떤 느낌을 잘 느껴보려고 노력하시면, 아, 이 주어한테 어떤 추천이나 조언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have to를 사용한 의문문으로서 do I have to? 내가 뭐뭐 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문이 있을 수 있겠고, 또 should를 사용한 의문문으로서 should I? 내가 뭐뭐 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이 have to는요, 말 그대로 내가 뭐뭐 해야 하냐는 질문이 나의 의무를 묻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should로서 should I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때에는 의무를 묻는다기보단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를 잘 몰라서 좀 조언해달라, 추천해달라라는 느낌으로 질문하는 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끔씩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What should I do?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 자, 그거는요, What should I do? 이런 뜻이요, 의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What should I do에서 말하는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그런 느낌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좀 충고 좀 해달라, 조언 좀 해달라, 그런 느낌으로 이 should를 쓴다라는 거, 이거 하나 좀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조동사의 기타 의미로서 아주 깊게 들어가다 보면 뭐 이런 의미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니까 나중에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be2 용법이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뭐 소위 to 부정사라는 거, 선생님은 항상 to R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경우에요, 어떤 뜻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뭐 할이었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뭐뭐 할 말고도 뭐뭐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등등 뭐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뭐뭐 할만 소개해 드렸지만 형용사적인 to할이 사실은 좀 다양한 의미가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형용사적인 to할에다가 비동사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동사를 붙이면 다가 생기겠죠. 다가. 그래서 할이 비동사를 만나면 할 거다, 해야 하는 비동사 만나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는은 할 수 있다, 하고자 하는은 하고자 한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 be2를 우리가 be2 용법이다, 뭐 be2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강의를 하길 좋아하냐면, 자, 여러분들, 할 거다, will이죠. 해야 한다, must죠. 할 수 있다, can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강의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뭐 주어 be2R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장을 만날 거다, 이게 소위 be2 용법이라는 건데, 해석을 하실 때 이 be2를 will이나 can이나 must 중에서 적당한 거 하나 골라서 해석에 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선생님은 하곤 한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별도로 하나 기억해 놓을 게 있다면요, 자, 이거는 별도로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래서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4번까지 해석을 하실 때에는 지금 이 B2는 이게 will일까, can일까, must일까? 자, 세러머니가 내일이니까 이때 is to는 will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the ceremony is to be held는요, 사실상 will be held랑 같아서 세러머니가 내일 열릴 것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B2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will, must, can 중에 지금은 당신이 오늘까지 이 일을 finish, 이 B2는 왠지 must로 보이죠? 그래서 당신은 오늘까지 이 일을 끝마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이것들과는 조금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하나 암기해 두실 게 있다면, 여러분들 if절 속에 나오는 B2는요, will이나 can이나 must 중에 골라보려 하지 마시고, 우리 if절 속에 나오는 B2는요, 뭐 하고자 한다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if절 속에서 B2를 만나시면 이때에는 will이나 must나 can 중에 뭘 골라야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고자 하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if you are to succeed in business는 네가 사업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뜻의 B2라면 우리가 뭐 intend to R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필기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 수업을 마칠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동사는 추측의 뜻과 그 외적인 뜻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must의 뜻을 암기하고자 하신다면, 자, 여러분들 must의 뜻 말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추측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이 녀석이 추측할 때 좀 셌었지? 뭐 이미 틀림없으란 뜻이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추측 외적으로는 무슨 뜻이 있었더라? 아, 의무를 나타내는 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었지? 자, 그리고 우리 must have pp의 뜻도 한번 알아내 볼까요? 자, must have pp는 must의 과거 의미인데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should have pp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 조동사 have pp는 추측의 의미만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거의 과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뭐였음에 틀림없다가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조동사가 좀 그래도 조금은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독해를 하실 때에도 이 문장을 읽다가 조동사가 나오면 일단 우선적으로 문맥상 그 내용상 추측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추측의 내용이라면 그 조동사가 가진 추측의 의미를 살려주시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싶으면 그 추측의 외적인 의미 있죠? 그쪽을 살려주어 가면서 해석을 하시면 좀 접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조동사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조동사의 뜻을 모두 그냥 뭐 체계 없이 체계적이지 않게 쭉 불러드린 게 아니라 선생님 나름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조금은 쉽게 암기할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조동사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복습을 하시다 보면 은근히 헷갈리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생각에 이 조동사의 의미를 뜻을 암기하실 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묶어서 그 모든 걸 몽창 한꺼번에 암기하시려고 욕심을 내시면 그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선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신 다음에 그 정도는 완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좀 덜 중요한 의미들까지 차차 암기하셔가지고 그 영역을 차차 넓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 조동사의 뜻 중에서 중요한 거란 뭐냐? 자, 그게 바로 선생님이 이 조동사 수업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게 바로 중요한 거니까 그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암기하시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차차 나중에 암기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 우드, 쿠드, 마이트는 현재나 또는 미래 상황을 추측하는 조동사이죠. 자, 그리고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는 과거 상황을 추측하는 조동사인데요. 자, 여러분들
영어의 거의 모든 조동사가 추측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것들도 추측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6개의 조동사가 뭔가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요. 자, 다른 조동사들처럼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는 잘 모른 채 사실이 뭔지 잘 모르면서 추측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자, 다른 조동사들과 좀 달리 다른 조동사들과 달리 사실을 알면서 사실과 반대로 추측할 때에도 이 조동사들이 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적어보세요. 자, 영어의 거의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가 있는데, 자, 이 6개는 다른 조동사들과는 달리 사실을 알면서 사실과 반대로 추측할 때 쓴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다. 이 6개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요. 그녀가 늦네? 그녀가 왜 늦었을까? 30분 전에 버스를 탔어야 됐는데 그녀가 버스를 놓쳤는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말할 때는요. 잘 모르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는요. 우리 과거 추측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may have pp 같은 걸 쓰셔도 되고 이런 might have pp 같은 걸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그 상황 말고요.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헬멧이 네 머리였을 수도 있어.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의 사실이란 어차피 깨진 건 헬멧이지 그 사람의 머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깨지는 게 네 머리가 됐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사실을 알면서 사실과 반대로 추측을 해봤죠. 자, 이런 경우에는 might have pp만 써야지 may have pp를 쓰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 필기는 왜 해드렸냐면 이 6개의 조동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사실과 반대로 추측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이 점 때문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나중에 가정법이라는 거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가정법 문장에서 가정법 문장이 if, sv, sv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자리에 추측의 조동사가 나와야 하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이 영어 가정법 문장을 보면 이 자리에 추측의 조동사들로서 허구 많은 다른 조동사들은 제외하고 이 6개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조동사 다시 가정법 문장 배워보신 다음에요. 그때 가셔서 가정법 문장 다 공부하신 다음에 근데 왜 하필 이 자리에 추측의 조동사들로서 이것만 나오지? 영어에 추측의 조동사는 많이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 대답이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로 수업 마치겠습니다.